안녕하세요. 행복해, 감사해, 풍족해. 상상력이나 창의성은 이념이나 가치관의 굴레를 벗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우뚝 섰을 때 멈추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늬를 그리며 삽니다. 인문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입니다. 인간이 이 세계에서 움직이며 형성하는 결이지요. 이 세계에 살면서 생존을 효과적으로 잘 도모하고 자신만의 의미로 충만한 삶을 영위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이 무늬의 정체를 알아채고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까? 이미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기존의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신념이지요. 이미 있는 것들은 항상 주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새로 전개되는 상황을 그 상황이 가지는 맥락 속에서 투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 있는 것들의 해석 체계로 받아들이게 해버리지요. 이미 있는 것들은 사람을 콘크리트처럼 굽게 만들어 객관적이거나 투명하거나 청명한 태도로 세계와 관계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되지요. 마치 성공한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성공 기억인 경우와 같습니다. 성공 기억이 너무 강하면 새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그것 자체의 맥락으로 보지 못하고 항상 성공했을 때의 그 맥락으로만 보게 만듭니다. 지난 시대의 기억으로 새 시대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면 두 번째 성공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성공을 하려면 자기가 지배하던 이전의 성공 기억을 벗어나서 새로운 상황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를 보고 싶은 대로 봐서도 안 됩니다.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봐서도 안 됩니다. 오직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념이나 가치관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으로 하여금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게 하는 강제성도 강해지지요. 그렇다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억, 즉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신념을 벗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오직 자기 자신만 남습니다. 자기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자기로만 남은 이 사람에게는 인간이 그려나가는 무늬가 새로운 것으로 드러나고, 그러면 이 무늬가 어떻게 그려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어떤 포우로 움직일까를 꿈꿔볼 수 있습니다. 상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창의성은 또 뭡니까? 이념이나 신념이나 가치관 같이 자신을 채우고 있으면서 주인 행세를 하던 기존의 굴레를 뚫고 나와 그들을 밟고 우뚝 서거나 그것들을 손안에서 탁구공 다루듯이 가볍게 희롱할 수 있게 된 독립적 주체가 인간이 그려나가는 무늬의 정체와 방향에 대하여 꿈꿔보다가 그 동선의 앞에 조금 일찍 서보는 일입니다. 창의성을 원하는가? 상상력 갖기를 원하는가? 먼저 자기한테 물어봐야 할 일입니다. 내가 나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념을 혹시 나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지식과 가치를 나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얘기가 조금 무겁나요? 재미난 문제 하나 내볼게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법한 안주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아무거나 라는 안주입니다. 저는 이 안주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 현상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사람으로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욕과 식욕이 발동되거나 실현될 때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을 때와 성행위를 할 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투철하게 혹은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확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거나 라는 안주를 개발한 사람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일부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무거나 안주 개발자는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스스로 생각하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거나라는 안주를 시키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생각하는 일이 아주 귀찮다. 누가 무엇을 주든지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모르겠다. 아무거나와 같은 안주를 시키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깔아뭉개는 죽은 사람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그리고 가장 욕망하는 나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인 식욕조차도 제대로 마주할 줄 모르는, 아니 자신의 식욕조차 타인에게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먹을 수 있는 신체 기능은 있으되 무엇을 먹고 싶은지 그 욕망이 거세된 사람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보죠. 학생들이 쓰는 말을 찬찬히 살펴보았더니 무엇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입에 배었더군요. 오늘 수업이 어땠나요? 물어보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또 제가 언젠가 이른바 맛집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출연자가 음식을 먹고 맛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재미있는 것 같다, 맛있는 것 같다, 더운 것 같다, 즐거운 것 같다, 슬픈 것 같다. 여러분, 대체 이런 말들이 가능한 겁니까? 내가 재미있으면 누가 뭐래도 그냥 재미있는 거예요. 날이 더우면 더운 거고, 맛있으면 맛있고, 즐거우면 즐겁고, 슬프면 그냥 슬픈 거예요. 이런 가장 원초적이며 단순한 욕망조차도 무언가 불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즐거운지 재미있는지 슬픈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도 말이죠. 가장 원초적인 욕구조차도 추측해야 하고 불확실한데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신념과 이념과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집단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나만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념과 이념과 가치관, 즉 우리의 것을 벗어났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가두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내가 이념 등과 같은 감옥을 벗어난다는 말은 그것들이 더 이상 주인 행세를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아서 주인 자리를 차지할까요? 바로 나입니다. 바로 온전한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념이나 가치관 대신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온전한 나는 무엇으로 확인이 됩니까? 내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온전한 나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에게 공유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만 있는 고유한 어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는 어떤 것으로서는 고유한 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어떤 것, 나를 나이게 하는 어떤 것은 바로 나에게서만 비밀스럽게 확인되는 욕망이지요.